가정의 달을 맞아 기독교계가 어버이날 어르신들을 섬기는 행사를 비롯해 입양가족과 함께하는 행사까지 가족의 의미를 담은 풍성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천안 백석대학교 학생들이 올해로 12년째 카네이션과 케이크를 만들어 모교의 선생님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55개 대북 지원단체로 이루어지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가 새 정부 들어 첫 토론회를 열어 대북 지원의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CBS 장로합창단이 지난 주말 광명동굴에서 생명존중 자살예방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동굴이 주는 이색적인 분위기와 아름다운 찬양의 선율이 어우러져 동굴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월요일 CBS 뉴스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중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입양의 날 행사에서부터 어르신 섬김 행사까지 웃음 가득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중계동 백사마을이 잔치 분위기로 떠들썩합니다.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안마맨이 어르신들 어깨를 시원하게 주물러드립니다. 꼬막 쏜 어린이들은 어버이 은혜 연주로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을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혜경이에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세요. 서울 연탄은행은 백사마을 어르신 200여 명을 모시고 올해로 6번째 어버이 섬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연탄은행은 항상 우리 어른들을 어버이날처럼 생각하면서 좀 우리 따뜻하게 잘 모시자 이런 마음을 먹고 이런 시간을 가졌고요. 어르신들은 겨울이면 따뜻한 연탄으로, 봄과 가을이면 어버이날 행사로 안부를 물어주는 게 여간 고마운 게 아닙니다. 엉동설한 추위에 떨지 말라고 따뜻한 연탄의 온기로 우리를 보살펴주고 찌들고 아픈 마음을 시원하게 녹이라고 해서 목욕탕까지 마련을 해주신 데 대해서 무엇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지역 어르신들을 섬겨온 보라선교회도 5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웃사랑 효도잔치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벌써 9년째입니다. 어르신들은 흥겨운 공연과 맛있는 식사 대접을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복지회와 홀트아동복지회 등 5개 입양기관이 함께 참여해 국내 입양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천여 명의 입양 가족들은 캘리그라피와 행복 퍼즐 맞추기, 가족 배지 만들기를 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만 꼭 자식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부터 내 자식이라는 그런 큰 그 생각부터 그 입양한 아이도 특별한 아이가 아니고 내 자녀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게끔 하는 게 우리 입양의 날이 갖는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친부모 친자녀는 아니지만 가족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행사들이 실록의 계절 5월을 더욱더 눈부시게 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많은 이들이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전했을 텐데요. 천안 백석대학교 학생들은 올해로 12년째 카네이션과 케이크를 만들어 모교의 선생님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대학 강의실에 모인 학생들이 카네이션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려서 만들던 카네이션과 비교하면 제법 전문가의 작품처럼 보이는 카네이션 코사지가 만들어집니다. 또 다른 강의실에선 교수와 학생들의 케이크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서툰 솜씨지만 생크림으로 모양을 만들고 과일로 십자가와 하트 등 의미를 담아 케이크를 만듭니다. 백석대 총학생회는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들께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12년째 카네이션과 케이크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만든 케이크를 들고 수많은 추억이 담긴 모교를 방문해 선생님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선생님 드리기 위해서 케이크도 직접 만들고 꽃도 만들어서 선생님 갖다 드렸는데 좋아하셔서 너무 기분이 좋고 다음에도 꼭 찾아뵙고 싶습니다.
대학 진학과 고등학교 생활을 도와주셔서 선생님을 다시 한번 찾아뵙고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시간을 가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졸업한 제자들로부터 뜻밖의 선물을 전달받은 고등학교 선생님은 자신을 기억해준 제자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학생들에게 더욱더 큰 사랑을 베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교사하기 잘했구나라는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대학생활도 잘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 사회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도 금지된 세태가 안타깝지만 졸업한 학생들이 잊지 않고 고마움을 전하는 모습 속에서 스승과 제자의 깊은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CBS 장로합창단이 지난 주말 생명존중 자살 예방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광명동굴에서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동굴이 주는 이색적인 분위기와 아름다운 찬양의 선율이 어우러져 동굴을 찾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대표적 동굴 관광 명소인 광명동굴 속에서 아름다운 합창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동굴의 이색적인 분위기와 어우러진 합창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신비로운 음색으로 동굴을 찾은 관광객들을 모이게 합니다. 남은 여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살고 싶다는 장로들이 모여 지난해 창단한 CBS 장로합창단은 자살 예방을 위한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광명시와 광명시 기독교연합회,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등이 후원한 이번 콘서트에는 300석 객석이 모자랄 정도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특히 합창단원 가운데 75세 이상의 실버 중창팀의 노래는 인생사례를 녹여낸 듯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청중을 사로잡았습니다. 삶이 공고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정말 새로운 그 결심을 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계기가 되고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아주 보람이 있겠습니다. 깊은 찬양의 선율에 눈을 감는 이들. 해외 관광객들도 낯설지만 아름다운 광경에 푹 빠져듭니다. 세계 어느 공연장을 가더라도 이같이 신비로운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카네기홀도 가봤지만은 너무너무 여기가 멋있는 것 같아요. 행사를 후원한 광명시 역시 대중적인 관광 명소에서 일상의 활력이 필요한 관광객들에게 힐링을 제공한 것에 감사를 전합니다. 작년에만 140여 명의 국내 관광객이 올 정도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그런 관광이 됐습니다. 자살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 사회에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고 또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줬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동굴 자살예방 힐링 콘서트에서 중창과 합창, 혼성합창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인 CBS 장로합창단은 이달 말 독일로 떠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공연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새 정부의 대북 지원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대화와 협력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북 지원의 법제화가 가능해질지 관심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20년간 우리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열악한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남북한 간 교류와 통합의 장으로서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정치적 상황이 변할 때마다 인도적 지원은 부침을 거듭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대북 지원단체들은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상황에 좌우되지 않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의 법적 보장을 촉구해왔습니다. 대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이 마련한 새 정부의 대북 지원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도 남북한의 체계 불안정과 국가의 정략적 개입 등으로 대북 지원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대북단체 국가가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대북단체가 이런 그 민간 단체 중심으로 가야 되는 정치에 적합한 독자성이 보존돼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할 수가 있겠고. 현재 대북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발전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이 근거법이 되고 있지만 정부에 의한 제한적 지원에 그치고 인도적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관한 개별 이행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55개 대북 지원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북민협은 현재 이인영 의원 등과 함께 남북한 간 인도 지원과 개발 협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대북 지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담보할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남북한 간 신뢰 구축을 통한 관계 개선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법 제도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북 정책의 법제화를 통해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돌발적인 사태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제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해 나간다면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꽉 막혔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는 지시와 관련해 기독교사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제자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희생했던 교사들의 명예를 인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정의로운 처사라면서 법과 제도는 가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자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희생했던 고귀한 정신을 이어받아 아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교사상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 가운데 세월호 교사들의 희생을 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지난 13일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진중 세례식을 갖고 5,500명의 장병들에게 세례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예장합동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열린 진중 세례식에는 성산교회 김자현 목사가 설교를 전했으며 해군 군종실장 황성준 목사가 세례자 서약과 공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 제44차 한국대회가 오는 8월 14일부터 사흘 동안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립니다. 한국 CBMC는 이를 위해 지난 주말 육군훈련소 연무대 교회에서 300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 지회장단 회의를 열어 이번 한국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CBMC 두상달 회장은 해마다 8만 명의 젊은이들이 세례를 받는 육군훈련소에서 한국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한국대회를 기점으로 차세대를 바로 세우는 일에 기여하고 민족 복음화의 불씨가 되는 CBMC가 되자고 선포했습니다. CBMC는 역대 최다 인원인 5,000명 참석을 목표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에 있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일회적 지원이 아닌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의 상호 신앙적 교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한국기독교 농촌목회자연대회의가 오늘 천안 광덕교회에서 주최한 농어촌 선교정책 토론회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측 발제자로 나선 최용기 목사는 농어촌교회 목회자의 기본 생활비 지원은 단순한 수혜적 차원이 아닌 교단의 미래 선교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말했습니다. 예장 통합 측 발제자로 나선 백명기 목사는 지원받는 교회와 지원하는 교회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가 건강하게 동반 성장하는 거룩한 공교회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청주 IM 재활병원이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새 병원을 건립하고 준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IM 재활병원 우봉식 원장은 최첨단 재활 의료시설을 갖춘 새 병원을 준공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린다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자의 육체와 영혼을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 CBS 사옥 건축을 위한 두 번째 방송 선교대회가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성도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대학연합교회 김영민 목사는 방송은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서 강원 CBS가 사옥 건축을 통해 선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선교대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교회와 하나 되는 선교기관, 사회를 선도하는 언론기관, 통일을 준비하는 사명기관이라는 주제로 강원 CBS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 약정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수 영락교회가 지역 어르신 초청잔치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어르신 잔치에는 1000여 명의 어르신들을 초청했으며 즐거운 공연과 경품권 추첨의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여수 영락교회 김성기 목사는 지역의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어르신 초청잔치를 개최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와 꿈이 있는 미래가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꿈이 있는 미래 대표이자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장 김은호 목사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목회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다니엘 기도회 팀장 주성하 목사가 다니엘 기도회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최규현 목사가 심우하는 군산 대야교회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초청잔치를 열었습니다.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이 문화적인 면이 많이 취약해 있는데 그런 일환으로 그래서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한 것입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문화적 혜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8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8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